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66조 비면책 채권 두 번째 시간으로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0-49083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인데 아주 채무자가 맛이 간 판례죠. 이게 결국은 560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우리가 대부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거는 이걸 근거로 해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느냐. 여기 악의라는 게 이제 고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악의라는 게 무슨 아주 도덕적으로 나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악의, 고의로. 알면서. 모르면서 기재하지 않은 건 면책이라는 얘기죠.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건 비면책이고. 거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고요. 그래서 여기서 갑이 과실로 부상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과실로 기재하지 아니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그렇죠? 부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알 수도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566조 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기일전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의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면책 절차 내에서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 564조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과 맞지 않은 채권자 목록에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이 7호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결련성에는 이제 깊은 관련성이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친구냐, 사채냐, 금융기관이냐.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는 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누락의 경위. 이게 어디서 실수했느냐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결국은 뜬구름 잡는 얘기죠. 개별 소송에서 부딪히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결론을 공 던지기하고 똑같죠. 얼로 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변호사도 확신을 못 갑니다. 이 소송을 해서 저도 참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그 유명한 2010년 10월 14일 2010-49083 이때부터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거 파산관진 하면서 직접 이런 소송할 기회가 가끔 있었습니다만 이때부터 뭔가 채무자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도, 6년도, 7년도가 전국에서 파산 사건이 10만 건 이상 될 때 가장 극성을 떨 때니까 그 이후부터는 좀 신중하게 채권자 목록도 잘 작성을 하고 그렇죠? 기회 절차 참여를 잘 보장을 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정확하게 심리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그냥 채무자가 쉽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엄격해진 것 같아요. 잘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판례는 아주 추상적이죠. 원고가 채무자라고 보면 돼요. 채무자는 주식회사 나라다미트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소해 피고 2가 소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피고는 신보일 거예요 아마. 원고가 신보네요. 신보. 원고가 신보고 피고는 이제 원고가 국민은행에 3억 4천, 신한은행에 3,600 대의변제해갖고 구상금 채권에서 구상금증을 소송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해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고, 약간 여기서 좀 나쁜 짓을 했네요. 이게 좀 영향을 안 미쳤을까? 2007년 1월 20일 중앙지방법 2007 하단 375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채권자문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이 소해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연대 보증하여 그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기재하였고, 좀 억울하죠. 뭐 실제 대출받은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면책을 받는데 신보 거를 기재 안 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본 건 맞는데, 하여튼 원심이 제가 보기엔 맞겠다고 이 사안에서 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심이 각 인정사실 토대로 원고, 소해이가 원고의 채권을, 채무자가 신보의 채권을 채권정보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신보가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해이에게 별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해이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은행들에 대한 채무로 기재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신보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문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피보전 채권하여 상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뭐 가족 간의 이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 마치기 전에 주택을 소해 사에게 처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해사와 구상금 사행위 소송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면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 면책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소해인은 적어도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국은 사행위 소송에서 이 사행위 소송을 좀 이 채무자가 좀 나쁜 놈은 맞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결론을 좀 꿰어 맞춘 느낌도 나요. 사행위 취소를 승소시키기 위해서는 비면책이면 안 되잖아요. 면책 채권이면. 그래서 비면책 채권을 만들기 위한 논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어떤 좀 안 좋은 사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결론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이걸 판례를 좀 엄격하게 읽어본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면책 채권 아니다. 그러니까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면책 채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심이 그냥 이거 뭐 특별한 이익도 없고, 그렇죠? 뭐 여기 한번 읽어보면, 원심은 소해이가 채무자가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기재한 것이 채무자인 소해이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소해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은행들의 채권은 이미 원고의 대위 변제로 소멸되어 이들이 채권자로서 면책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신보는 소해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소해이와 연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소해일이 소해사에 대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행임을 주장하여 사행위 취소까지 제기하는 점에 비춰볼 때
원고가 채권자로 면책 절차에 참여하여 그 사이 소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까지 알게 될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면책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여기서 걸린 것 같아요. 채무자가 좀 나쁜 짓을 했죠. 사행위 소송을 하고 재산 분할, 재산 이전을 하니까 그 사행위가 되잖아요. 그 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행위 취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뭔가 절차에 참여해서 이건 사행위 취소 청구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면책 불허가를 주장을 해서 채무자를 좀 압박을 하고 그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런 걸 알면서 신보를 싹 누락시켰다는 그런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사실관계가 좀 특수합니다. 결국은 원고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좀 사행위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적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그냥 평범한 케이스였으면은 뭐 굳이 그 신보 뺐다 그래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면책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면에 깔린 사행위 소송, 그것 때문에 결론을 뒤집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이면에 있는 사행위 소송과 관련성을 좀 잘, 아무튼 이 판례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당히 좀 소송 자체가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다음 판례를 추후에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